안녕하세요, 김담비입니다. 꿈과 희망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취업을 위해 팍팍한 현실을 하루하루 버텨내는 사람들에겐 이 말이 왠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이럴수록 헛된 희망보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겠죠. 취업 현실을 여과 없이 파헤치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시간, 이여진의 노필터 취업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진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잘 지냈죠. 잘 지냈는데 날씨가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네. 저 여름 좀 싫어하거든요. 저도요. 오늘 마스크를 끼고 오는데 진짜 앞으로 마스크를 끼고 이 여름을 어떻게 보내지 그러니까 싶어요. 화장은 어떻게 하고 다니고 진짜. 힘듭니다. 네, 올해 여름 날씨 좀 어떨 것 같아요? 올해 여름이요? 네. 일단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올라서 서울이 30도에 큰일이네. 육박할 정도로 오. 기온이 오른다고 하고요. 또 올 여름엔 특히나 많이 덥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좀 몸에 큰일 좋은 났네. 것들 많이 좀 챙겨 드시고 건강 관리를 미리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잠시 기상캐스터 모드였고요. 다시 자플래닝 모드로 돌아와서 그러면 노필터 취업 두 번째 시간 빨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이여진의 노필터 취업 두 번째 주제는 뭔가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학벌. 아, 입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도 센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니까 학벌이 이제 네.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내용인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향 줍니다. 안 준다고 하면 네. 다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네, 영향을 주고요. 이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들이 확대가 되고 있고 또 일부 대기업들과 네. 또 일부 직무에서는 또 이런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학벌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취업에 학벌이 영향을 준다는 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그렇죠. 공공연하게 알고 있는 사실인 것 같은데 대체 왜 학벌로 사람을 왜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렇죠. 열받죠. 네. 일단은 학벌이 좋으면 일을 잘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예상을 하는 거고 물론 학벌이 좋다고 일을 다 잘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다 이제 그런 건 아니고 저도 서울대 나왔지만 일 못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제 좀 안 유명한 학교 나오셨지만 일 잘하시는 분들도 봤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그렇다 100% 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좋은 학교를 나오면 일도 잘한다라고들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여진님이 이제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르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학벌로 좀 일을 잘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학벌이라는 거는 성적순이잖아요. 네. 우리 중고등학교 성적을 가지고 내 대학이 결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우리도 알다시피 어느 정도 이해력이나 그런 머리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인내심, 이런 노력, 성실성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이 되어야 좋은 성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벌이 좋다, 좋은 학교를 나왔고 공부를 잘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본적인 지능과 그리고 노력하는 자세들을 갖췄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역시나 제가 이제 계속 강조하지만 대개의 경향이 그렇다는 거지 네.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 경우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하면 일도 잘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는 그런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를 아예 안 주는 네. 경우들이 생기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학벌주의가 네. 되는 거죠. 좋은 학교가 아니면 아예 너는 지원조차 못해라든지 아니면 면접도 못 봐라는 이제 그런 커트라인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인사팀에 있었으니까 네. 회사의 입장을 조금 대변을 해보자면 네네네. 그렇죠. 대변을 해보자면은 지원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평가하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공채 이런 대기업이나 공기업들 공채 같은 경우는 몇만 명씩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사팀이 그 사람들을 한 명씩 다 만나서 면접을 다 보고 서류를 하나씩 다 검토하는 거는 할 수가 없어. 몇만 명인데 예를 들어 10,000명이 지원을 해요. 하루에 3명만 보더라도 1년이 다 가버리거든요.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불가능한 시간이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을 적어도 면접은 봐야 되니까 보려면 어느 정도 인원을 추려서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기왕이면 일을 잘 할 것 같은 사람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을 이제 추려내야겠죠. 이제 그런 이유에서 이제 학벌 이런 게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출신들을 좀 일을 시켜봤더니 한 스카이 출신 10명 중에 9명은 일을 되게 잘하더라. 그러면 이제 회사에서는 아 그러면 앞으로 스카이 출신들을 좀 뽑자. 얘네들이 일을 잘하더라. 약간 이런 경험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학벌주의가 계속 등장을 하는 거고 이제 굳이 회사 입장에서는 위험 부담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 굉장히 난감한데 그러면 궁금한 게 좀 스카이를 비롯해서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 서성한 이렇게 명문대 출신 사람들이 실제로 일을 정말 잘하나요? 궁금해요. 그거는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가 안 찾아봐가지고 좀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주변에 이제 인사 쪽에서 일을 하신 분들의 의견을 모아 보면은 이제 주니어 레벨 한 3년차 미만? 한 5년, 길게 봐서 5년차 미만까지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주니어 레벨, 연차가 어릴 때는 일단 성실하고 이제 상사가 시키는 일을 잘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꽤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업 성적이 좋은 분들이 대체적으로 학교 다닐 때 놀지 않고 성실하게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시키는 거 잘하고 그리고 뭐 놀고 싶어도 앉아서 뭐 지금 해야 되는 숙제하고 공부하고 또 이제 주변의 그런 기대들에 부응해 왔던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 입사해서도 이런 분들은 상사가 시키는 거 성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니어 레벨에서는 좋은 학교 나온 애들이 훨씬 뭐 태도도 좋고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여진님도 이런 거를 좀 실제로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저도 느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 직장에서 지방 출장을 좀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지방 출장에 가면 우리 직원이 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몇 명만 한 두세 명만 이제 직원들이 가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은 현지에서 이제 알바를 뽑아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제 현장 알바 같은 경우에는 교육 기간이 되게 짧아요. 그러니까 전날 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알바가 째면 안 돼요. 오리엔테이션 왔는데 다음날 안 나타나. 이러면 이제 머리가 아픈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직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거에 벗어난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일에 펑크가 생기니까 이제 그런 건데 간혹 안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시키는 대로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이제 거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째지 않고 성실하고 약속 잘 지키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보면은 그 지역의 이제 국립대학교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그런 교대 있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다니는 학생분들이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근데 그 학생들이 성실하고 뭐 시키는 대로 잘 했다는 거를 미리 알고 좀 뽑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에는 이제 우리도 급하니까 이제 그냥 선착순으로 신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다 받았어요. 그러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사고들이 이제 생기니까 몇 번 하고 나서는 그냥 사고 치지 않았던 그런 리스트업 사람들의 그런 정보를 좀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약간 왜 회사들이 학교로 일단은 사람을 그렇게 한 번은 걸러내는지 필터링 하는지 조금 이해는 됐고 또 위험부담 하기 싫은 그 마음도 알겠고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하기 싫은 거 엉덩이 붙이고 꿋꿋이 한 사람과 자기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루 종일 PC방 가서 게임했던 사람 있으면 누굴 뽑겠어요? 당연히
노력하고 음. 하기 싫은 거 참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다 좋아하기 마련이죠. 나 이렇게 실제 좀 여진님의 경험담을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인지는 이제 이해가 네. 되죠. 그 전까지는 공부머리랑 일머리는 다른데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성실도 그렇죠. 또 하고 싶은 거를 잠깐 참을 수 있는 그렇죠. 능력 뭐 이런 그런 거를 것들. 생각해보면 좀 이제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실제로 이제 학벌이 높을수록 임금 수준도 좀 높나요? 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아, 네, 이게 비교적 최신 네. 연구예요. 2019년 8월에 이제 이지영과 고영선이라는 연구원님들께서 네. 한국노동연구원에 기고한 이런 연구 자료가 있는데요. 제목이 심상치 않습니다. 대학 서열과 생애 임금 격차입니다. 이제 화면에 이거 표가 뼈를 때리는 제목이죠. 이제 화면에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제 그 대학들을 5개로 이제 나눈 거예요. 근데 이제 1분위 대학에 속한 학교들이 입학 수능 성적이 좀 낮은 학교들. 그리고 5분위에 속하는 학교들이 이제 그 수능 입학 성적이 높은 학교들이고요. 이 학교 출신들의 평균 임금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1분위 대학에 속한 분들의 평균 임금은, 연평균 임금은 약 2,912만 원. 그리고 5분위에 속하신 분들은 약 3,765만 원으로 거의 850 한 1,000만 원 그렇죠. 정도 차이가 나는 거네요. 853만 원 정도의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 1분이나 5분이가 어떻게 나눴냐 막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자료를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아실 수 있고요. 굉장히 약간 뼈 때리는 그렇죠. 그런 연구 결과긴 한데 임금 차이도 확실히 있네요. 사실은 850만 원 정도라면은 한 달에 못해도 한 70 정도씩은 차이가 나는 거죠. 굉장히 큰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학벌 중심 사회가 아니라 좀 능력 중심의 사회를 만들자 해서 요즘에는 블라인드 채용을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블라인드 채용의 효과는 있나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일부 대기업에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연구 결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공기업 신입사원 입사자 중에서 명문대 출신의 비율이 감소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의 편견 없는 채용, 블라인드 채용 실태조사 및 성과 분석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제 2015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스카이 출신 비율이 15.3%였는데 17년 하반기부터 18년 상반기 까지는 10.5%로 감소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저는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결과는. 근데 이게 5% 정도 감소를 한 거면 지금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좀 큰 폭으로 감소를 한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걸 지켜봐야 되는 이유는 채용에서는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입사 이후에 진행되는 뭐 승진이라든지 기타 평가에서는 블라인드로 진행되지 않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 평가나 승진에서도 다 블라인드라고 하라는 법적인 가이드가 없고 불가능해요. 일단 입사하면은 그 개인 정보가 다 공개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 채용 역시도 아직은 공적인 영역에 이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능력 중심 사회로 가는 길은 이제 시작한 단계이지 조금 갈 길이 아직은 멀다라고 보고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입사한 분들의 어떤 승진 결과, 평가 결과,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승진을 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조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참 후에 진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몇 년 후에 이런 조사도 누군가가 해주셨으면, 저는 하고 싶지 않고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 사실 입사한다고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길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벌은 여전히 취업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학벌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대학을 다시 갈 수도 없고 그럼 좀 이렇게 부족한 학벌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우리는 이제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취업 목표를 빨리 정해야 돼요. 빨리 정하고 그 준비를 되게 빨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네. 분들 중에 뭐 지금 대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되신 분들이라면 네. 뭐 편입 같은 것들, 재수나 편입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에는 1, 2학년 중에 자플래닛을 보내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고 네. 대부분 이제 뭐 빨리 보셔야 뭐 3학년 2학기, 뭐 4학년 1학기쯤 돼서야 이제 접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뭐 재수 아니면 편입 같은 거는 좀 가능한 옵션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취업 목표를 일찍 정하고 취업 준비를 빨리 시작하란 말은 이런 거예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네. 학교를 이제 바꿀 수는 없어요. 내 전공도 바꿀 수 없고 학점은 노력하면 어느 정도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을 제외한 것들은 다 바꿔야죠. 그러니까 뭐 정량적인 스펙들 예를 들어서 뭐 어학 점수나 자격증 같은 것들은 그 스카이나 뭐 서성한 이런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만큼은 받아둬야 비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친구들이 950 받았으면 나도 950을 받거나 그 이상을 받아야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거나 적어도 똑같은 점수를 받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특히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제 정성적인 스펙들 이른바 이제 경험 같은 거죠. 뭐 인턴이나 동아리나 알바 같은 것들인데 이런 거예요. 내가 빨리 취업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남들과 완전 차별화될 정도로 빡세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유통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뭐 마트나 편의점 알바 이런 것들을 좀 호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현장 경험으로 좀 승부를 하던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뭐 마케팅을 진출하고 싶다. 이러면 뭐 공모전 같은 걸 아예 뭐 휩쓸어가지고 이 친구가 뭐 스카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마케팅 감각은 굉장히 좋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뭐 일정 기간 휴학을 하고 뭐 마케팅이나 홍보 에이전시에서 완전 각 잡고 정규직 같은 인턴을 열심히 하든지 이런 식으로 좀 남들과 차별화되는 어떤 특화된 경험들 이런 걸 만들어 놓아야 이제 조금 경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거를 일찍 시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종류의 경험들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이상은 해줘야 돼요. 왜냐면 뭐 한 달, 2달 했다고 그거 한 달, 2달 한 거는 그냥 그 회사 다니는데 익숙해지는 거지. 정말로 그 업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얻거나 배움을 얻었다라고 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해야 이제 그런 학벌 차이를 좀 뒤집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경험이 되니까 늦어도 3학년 1학기에는 시작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좀 제때 맞춰서 이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도 좀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하면 좀 학벌을 뒤집을 수 있는 무언가를 그렇죠.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는 또 약간의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공기업 같은 것도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네, 공기업이 사실은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아무 기준 없이 되게 이렇게 랜덤으로 뽑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운 좋으면 뽑히나 이렇게. 근데 그거 아니고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의 기본 기조 자체는 이제 스펙이나 나이, 성별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빼고 나머지들은 다 평가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는 스펙 중에 일부는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코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곳곳에 이제 전 세계에 그 코트라 사무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지사로 다 파견을 가요. 의무적으로 직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어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필요하죠. 뛰어난 외국어 실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제 코트라 같은 곳들을 이제 아예 토익 몇 점 이상만 이렇게 지원하도록 좀 그런 자격 조건들을 걸어놓고 있고 뭐 발전사 같은 곳들도 이제 이공계를 많이 뽑잖아요.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이런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 전공 이수 과목 이런 것들도 다 적어서 내도록 이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런 특징이 없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다 써서 내도록 되어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대부분 요구하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리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합격하기 어렵고요. 이제 직무에 맞춤화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의미이지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뽑겠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제 학벌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쉬운 것도 아니,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더 어려울 수도 수도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네. 아, 정말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죠. 이제 학벌이라는 어떤 장애물이잖아요. 네. 이 장애물들은 사실은 쉽게 그리고 또 빠르게 어떤 좀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학벌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진님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죠. 네. 나의 과거가 내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금부터는 열심히 살자. 네, 지금은 내가 미래에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지금부터 열심히 살자. 또 명언을 이렇게 남겨주시네요. 한마디씩 이제 준비해야 되나 부담되네요. 그래도 희망을 이렇게 희망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노필터 취업이라는 이름답게 좀 학벌과 취업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어진의 노필터 취업,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날것의 것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그럴까요? 네, 안녕. 파이팅. 파이팅.